장백전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요. 낯선 작품이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읽어낼 수는 있잖아요. 고전소설들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아니까. 그리고 현대소설에 비해서 갈등 구조라는 게 좀 더 뭐랄까요, 상투적이고 전형적이고 이런 측면이 강하고 인물의 성격도 훨씬 전형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이다, 뭐 무예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품이 뛰어나고 맨날 그렇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인물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읽어나가는 게 과히 어렵지 않고 또 읽어나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모를 말들이 많아서, 자, 걸림돌, 한자어가 많아서 모르는 말들이 많아서 줄거리 파악 잘 안 되는 거. 두 번째, 이 작품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한 인물을,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들이 자꾸 달라져. 그러니까 줄거리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전소설은 어쨌든 큰 틀의 줄거리 파악하는 게 지상과제다, 우리한테는. 기억하시고요. 특히 보세요. 이렇게 막 전투씬 같은 거 나오는 작품들 있죠. 군담, 영웅소설들, 이런 작품들은, 이런 대목들은 읽을 때 막 되게 복잡해요. 얘가 어느 쪽 편인지를 빨리 편가르기를 해서 좋은 편, 나쁜 편 골라가지고 어느 편이 지금 어떻게 공격했구나, 이런 걸 좀 상상을 빨리빨리 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 편, 저쪽 편 가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투씬 있는 장면들을 읽을 때는요. 자, 갑니다. 이때 명황제가 유문정을 보내시고 날마다 첩서를 기다리시더니, 자, 명황제가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나옵니다만 주원장이에요. 명나라 제1대 황제. 자, 명황제가 유문정을 보내시고, 그랬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같은 편이에요. 지금 표시합니다. 명황제가 유문정을 보내시고 날마다 첩서를 기다리시더니 문득 표를 보시고 대경, 크게 놀라. 즉시 승상 6기로 대원수를 명하시고, 그럼 6기도 같은 편이죠, 그죠? 자, 6기로 승상이었어. 근데 대원수가 됐어. 명해서, 황제의 명에 의해서, 그죠? 명하시고 유문정을 도와라, 그렇게 이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유원수가 이랬어요. 보세요. 자, 승상이었던 6기가 대원수가 됐으니까 요 바로 밑에 있는 유원수는 하필 또 유씨라서 더 헷갈리는데, 이 유문정이 아니고 요 유씨죠. 유기죠. 왜? 대원수가 된 유원수. 지금 이 인물입니다. 그쵸? 자, 유원수가 하직하고 군사를 거느려 문정의 진, 유문정. 그쵸? 문정의 진에 이르니 문정이 반겨 적세 강성함을 이루고 장백 잡기를. 장백전이니까 주인공이 장백이겠지. 근데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쪽 편하고 상대쪽, 반대쪽입니다. 그죠? 장백 잡기를 의논할세 유기가 문정더러 말하기를, 이제 작전을 짜는 거야. 이제 적병이, 장백의 군사겠지, 적병이 강성하여 조련이 쉽게 피하기 어려우니 이날 밤에 적병이 잠자기를 기다려, 그러니까 이 장백의 군사가 잠이 들기를 기다려서 그대라는 건 문정이겠죠, 그죠? 그대 3만 명을 거느려 적진 우편을 치고, 이덕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네요, 그죠? 이덕은 또 다른 장수겠죠? 3만 명을 거느려 적진 좌편을 치고, 나는, 그럼 유기입니다, 그죠? 나는 3만 명을 거느려 전면을 치면 제비록 용맹하나 어찌 당하리오. 밤에 잠잘 때 급습하자 세 무리로 나누어서 라는 작전을 제시했네요. 자, 그렇게 큰 틀에서 파악하고 가십시오. 하고 약속을 정하고 밤을 기다려 방포 일성의 사면으로 엄살하니, 이때 엄살이라는 건 우리가 엄살 부린다라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습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죽이는 걸 엄살한다 그래요. 기습 공격을 하니 적장이 불의지변을 만남에 장원수가 대경하여 급히 이정을 불러 말하기. 자, 보세요. 이 적장이라는 게 누구야? 장백이죠, 그죠? 자, 또 장원수 역시 적장, 장백입니다. 불의지변을 만남에 장원수가 대경하여 크게 놀라서 급히 이정도, 자기 부할 테니까 이정을 불러 말하기를. 자, 이정이요, 원래 이 장백은 주원장에게 가서 그의 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뭐 뒤에 스토리와 이어집니다만, 원래는 이제 늦게 얻은, 귀하게 얻은 그 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명나라 황후가 된 이 장백의 누이가 있죠. 그리고 장백하고 이렇게 어린 오누이가 있었는데, 이 남매가 이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이제 둘만 남게 된 거죠. 근데 이웃 마을,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 이웃집에 사는 노파가 이 그 누나를, 나중에 명나라 황후가 되는 이 누나를 어디 타 지역에서 온 욕심내는 사람한테 이제 그 연을 맺어가지고 팔아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이런 그 꾀를, 음모를 꾸며요. 그런 꾀에 속아가지고 이제 누이를 잃었단 말이야. 헤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누이가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외롭게 자라온 장백인데 이제 우리 짐작하다시피 도사를 만나서 무예를 익히고 엄청난 그 파워를 장착한 채 천하를 평정하러 가는 거죠. 근데 주원장의 사람이 되고자 가는데 가다가 이정을 만나가지고 이정이 뭐죠?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무슨 뭐 용의 꼬리가 되리오 막 이래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그 주원장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네가 세력을 일으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를 치고 자기가 이제 천하를 평정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명황제는 자, 둘 다 원나라 이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이 장백도 원나라를 누르고 거기에서 옥새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적통을 자부하는 거지. 천하를 내가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명황제는 이미 장안을 접수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둘이 천하를 두고 이제 팽팽한 긴장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을 불러 말하기를 됐죠? 그런 겁니다. 아까 천문을 보니 수상에 주성이 살기를 띄어 방위를 떠났음에 복병이 올 줄을 알되 어찌 이같으리오 이랬습니다. 내가 아까 하늘 봤더니 별자리 딱 보니까 벌써 적군이 쳐들어올 줄 알았다는 거야. 신통한 능력이 있는 거지 장백한테는. 그래가지고 그랬지만 어찌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살하리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풍백을 불러 호령하니 풍우대작하며 병력이 진동하니. 자 무슨 얘기예요? 풍백이라는 게 바람의 신입니다. 그걸 불러서 호령해가지고 풍우대작하며 병력이 진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통한 도수를 부리는 거죠 장백이. 그죠? 그 스승으로부터 도사로부터 이 풍백을 막 부릴 수 있는 무슨 그 저기 묘책을 무슨 책이던가 뭔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뭔가 좀 전기적인 요소가 막 가미되죠. 그래야 재밌지 않습니까? 소설이 옛날에 고전소설 그랬죠, 그죠? 사실성보다는 이런 그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이런 요소들이 막 필요했어요, 그죠? 자 명진이 도리어 황급하여 명진이라는 건 명나라의 진이겠죠, 그죠? 그 진지가 도리어 황급하여 본진으로 돌아올새 유원수가 지금 이 유원수는요 이쪽이지, 그죠? 아까 우리 표시하던 대로 명나라 쪽입니다. 유원수가 이덕을 거느리고 이덕도 아까 이쪽이었죠. 거느리고 제쳐 들어가니 백운단이 맞아 싸워. 그럼 백운단은 이쪽이겠죠. 장백 쪽이겠지. 백운단이 맞아 싸워 십합이 못하여 운단이 이덕을 배니. 그러면 장백 쪽이 이긴 겁니다. 유기가 대로하여 바로 운단을 취하니 이정 아까 장백 사람이었죠. 자 이정이 앞을 막아 유기를 치니. 되게 복잡합니다. 유기가 당치 못하여 본진으로 돌아오니 장백, 이정 등이 일시에 엄살하여 아까 얘기했죠. 기습해서 유문정을 생포했다는 거야. 하여 가건을 유기가 급히 본진으로 돌아와 관찰하여 머무니라. 장백이 문정을 잡고 대희하여 크게 기뻐하여 못내 즐기더라. 그럼 이제 주인공 편 장백 쪽이 이긴 겁니다. 이 전투에서. 이해되나요? 요 과정. 요거 편 가르기를 잘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줄거리를 물어. 그래가지고 누가 뭐 누구를 생포했다. 뭐 어디에서 뭐 격돌해가지고 둘 중에서 뭐 10합이 안 돼서 누가 이겼다. 이런 걸 물어보면 어디였지? 찾아가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흘러가는 대충의 흐름을 아십시오. 됐습니다. 장백이 장중에서 졸더니 이제 전투에서 승리한 우리의 주인공 장백이 장중에서 졸더니 사몽간에 비몽사몽간에 이제 꿈결인지 아닌지 비몽사몽하는데 철관도사가 나타나 이르러 말하기. 보통 고전설에 어때요? 고전설에서 주인공이 꿈을 꿨는데 그 안에서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을 때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주는 사람? 보통 초월적 존재야. 그쵸? 그래서 뭔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예지력이 있고 막 주인공이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러잖아요. 너더러 이런 말을 어찌 잊었느냐? 천자는 이 스승이에요. 자, 천자는 곧 주씨거늘. 자, 나중에 나옵니다만 주원장, 즉 현재 명나라 황제가 천자란 말이야. 너 아니라고. 너 비록 옥새를 얻었지만 그게 천명이 4개 있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 나옵니다만 하늘의 명이 천자로 너를 명하지 않았어. 너는 아니야. 너는 그 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야. 네 운명은. 내게 있지 아니하거늘 공연히 민심만 소동케 하니 어찌 해를 면하리오. 하물며 황후는 너의 누이라.
아까 얘기했죠. 어렸을 때 헤어진 그 명나라 황후가 어렸을 때 헤어진 너의 누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골육상잔하물, 즉 혈육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을 네가 지금 벌이는 거다. 왜? 너 지금 명나라랑 붙고 있지? 맞붙어 싸우지? 그 명나라 황후가 네가 그토록 그리던 너의 누나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 어찌 한심치 않으리요? 라고 알려줬어. 이게 팩트에 어긋난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얘기일 가능성은 고전소설에선 거의 없어요. 이게 사실이지. 주인공이 모를 뿐. 그쵸? 자, 그래 놓고 A 묶어놓고 B 묶어놓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문제에서 뭔가 묻겠네요. 그죠? 자, 갑니다. 하고 간대 없는지라. 그렇겠죠. 신비로운 존재니까. 꿈에 깨보니까 이제 없는 거지. 원수가 그 말을 듣고 심히 괴이 여겨 생각하되 내게 과연 누이가 있더니 도적에게 잡히어갔다가 욕을 볼까 하여 소상강에 익사한 지 벌써 10년이라. 이따금 생각하여 사후나 만남을 원하더니 이제 선생의 가르치심이 약차하니 이러하니 실로 괴이하도다. 이랬어요. 진짜 우리 누나가 있는데 옛날에 도적한테 잡혀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10년인데 이상하다. 근데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진짜인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하였다. 됐죠? 자, 그럼 지금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올 거니까 한번 짚어놓고 가자면 A에서는 초월적인 존재인 철관도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걸 상황을 알려주는 부분이고 B는 뭐예요? 그걸 듣고 이상하다. 사실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네. 진짠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그죠? 그런 부분이고. 자, C로 가면요. 군중에 호령하여 군사를 쉬게 하고 문정, 자기가 생포한 적장이죠. 그죠? 문정을 잡아들여 서안, 책상을 크게 치면서 크게 꾸짖기를 내 벌써 원 황제를 잡아 항복받고 옥새를 가졌거든. 아까 얘기했죠. 원 황제를 잡아가지고 항복을 받았어. 원나라 황제를. 그러면서 옥새를 빼앗았어. 그러면 옥새라는 게 천자임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나라의 적통은 누가 이어받은 거야? 내가 이어받은 거지. 내가 빼앗은 거지, 말하자면. 내가 황제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건을 내 거짓 황제를 내고, 이 거짓 황제가 지금 명황제인 주원장입니다. 그죠? 거짓 황제를 내고 천병을 항거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하면서 크게 화를 냅니다. 그죠? 황제는 나야! 넌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 문정이 노하여 꾸짖기를. 기 죽지 않고요. 문정이 장백에게 막 꾸짖습니다. 뭐라고? 우리 황상 주원장이 성신 문무하사 먼저 장안에 들어와 추호를 범치 아니하시고 대위에 오르시며 벌써 국호를 정하시고 명나라라는 국호, 명나라의 국호를 정하고 또 대위에 오르셨어. 높은 이 황제 자리에 이미 오르셨어. 성신 문무라는 얘기는 신성한 존재로서 문무를 겸비하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먼저 장안에 들어가서 수도를 점령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장백은 옥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원장은 장안에 들었어. 그러니까 수도를 점령했어. 그러면 팽팽한 거죠. 어느 쪽이 진짜 지금 천하를 차지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호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러는데 추호도 아주 자그마한 무엇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아마도 뭔가 민심을 동요하게 하지 않았다. 아주 안정되게 수도를 지금 차지한 상황이다. 그리고 나라도 이름을 명이라 지으시고 지금 또 거기다가 장씨를 취하여 황후를 봉하시니 황후도 이미 봉했어. 근데 그게 장씨야 하필. 그쵸? 자, 봉하시니 구dum이 반석가건을 그러니까 안정되게 명나라로 이제 넘어갔는데 너는 어쩌자고 부질없는 군사를 일으켜 만대의 더러운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빨리 죽이지 무슨 말을 하나뇨 하면서 딱 당당한 태도로 맞섭니다. 여기서 장백의 귀에 탁 꽂히는 뭐가 한마디 있었겠죠. 장씨를 취하여 황후를 봉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장원수가 대로하여 즉시 죽이고자 하나 황후가 장씨란 말을 듣고 좀 전에 꿈인 듯 생시인 듯 철관도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있었잖아요. 선생의 말을 생각하며 노여움을 그치고 아직 진중에 두니라.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그래? 잠깐만. 일단 보류. 이거예요. 그죠? 황후가 진짜 우리 누나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적장이 장씨라는 소식을 들은 황후는, 그쵸? 명나라 황후요. 그를 보려 하고 이에 명황제 주원장은 잔치를 열어 장백을 부르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자, 승상 6위는, 자, 6위가 글을 올렸어. 뭐라고? 승상 6위는 글호를 장원숙께 전하나니,
자, 장백한테 이제 저쪽 명나라 쪽에 있는 명진에 있는 유기라는 승상이 이제 글을 보냅니다. 우리는 남쪽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장군은 이 장군이라는 게 장백이에요, 그죠? 장원수 장군은 서쪽에서 군사를 일으키매 천하명장이 좇기를 원하는지라 무도한 원제 이렇게 원나라 황제를 내치고 창하고자 함은 피차 일반이나 너희나 우리나 똑같지만 하늘이 먼저 주천자를 묘시게 하였으니 실로 임자 있음을 알거니와 우리 쪽이 더 선점했다는 거지. 주천장, 이 주원장을 하늘이 먼저 내렸다. 우리가 먼저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명황제 먼저 장안을 얻으시니 그 공이 크고 장군은 옥새를 취하였으니 또한 큰 공이라. 그러니까 뭔가 자 명황제는 장안을 먼저 점령했으니까 그 공이 크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야. 너도 인정할 점이 있어. 옥새를 취했으니까 그것도 또한 큰 공이다. 그러니까 팽팽하다는 거지 공이 그죠? 그래서 물론 자기네 쪽이 더 이제 더 대의 명분을 가진 진짜 황제이긴 하지만 너도 꽤 했네 이런 거죠, 그죠? 자, 이러므로 황제 대의를 생각하시고 이곳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장졸로 그 공을 표하고자 하니 장군이 만일 혐의치 꺼리지 아닐진데 한번 이르러 즐김이 어떠하냐. 이건요, 보세요. 요 의도는 뭐겠어요? 명황제 주원장이 자기 아내인 황후의 부탁에 의해서 그 적장 장백이라고 내 동생 이름하고 같을 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제 동생이 맞는지. 이러니까 초청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승상 6위를 시켜서 이런 글을 올리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6위의 글은 뭐예요? 야, 우리 둘 목적이 같아가지고 원나라를 치고 우리가 천하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 쪽이 더 우세하고 진짜가 황제는 우리 쪽이지만 너도 옥새 가지고 있는 거 괜찮아 잘했어. 너 우리 파티를 벌여가지고 장졸들 위로하는데 뭐 괜찮으면 한번 와서 한번 같이 즐기는 거 어때? 술 한잔 하는 거 어때? 이렇게 초청장을 보낸 거죠. 자, 장원수가 글을 끝까지 읽어본 후 모든 장수들과 의논하기를 적진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나를 청하니 무슨 흉계 있음을 알지 못하나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 흉계를 꾸미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아니 가면 약함을 보임이라. 야, 내가 쫄아들어서 안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나 어찌 저를 두려워하리요? 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죠? 무슨 흉계를 꾸미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가 약하게 보일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나도 당당하게 들어가야 된다. 용기를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하고 이정으로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고 명나라 진지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유기가 진문을 크게 열고 장원수를 맞아 들어가니 양진이 상합함에 살기 충천하더라. 생각해보세요. 양쪽 진영이 서로 마주 앉았어. 살기가 충천하겠죠. 서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명제가 맞아 동서로 나누어 앉으니라. 참, 명나라 황제가 오시었소. 그쪽에 앉으시오. 탁 동서로 나눠서 딱 두 장수. 장수라기보다는 명나라는 황제고 여기도 이제 장백도 자기가 황제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두 황제 경쟁자가 탁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마주 앉아 있는 거지. 자, 이때 황후가 주렴 사이로 자세히 보니 과연 장백이나 신수가 건장하여 어려서 보던 모습이 변하나 성음이 익은지라.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누나가 황후가 발 사이로 적장 장백을 보니까 어렸을 때 내 그 동생 장백 맞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커가지고 잘 모르겠어. 근데 목소리가 딱 맞아. 내 동생 맞아. 이거죠? 반가운 중 눈물남을 깨닫지 못하더니 호련 대풍이 일어나 주렴을 거두치니 장백이 술잔을 받다가 눈결에 황후를 보고 그 얼굴이 누이와 같음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거늘 명나라 황제가 그 연고를 물은데 장백이 탄식하기를 이랬습니다. 상황 알겠죠? 사실 의심하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장백도 여기 들어오면서 황후가 내 누나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주렴이 확 이렇게 들썩하는데 보니까 우리 누나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눈물 흘리는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서로 적국되어 천하를 다투매 사정을 잃을 바 아니로되. 서로 천하를 두고 다투는 적장끼리의 사이인데 지금 이런 얘기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죠? 내가 나약하게 나의 옛날 얘기를 적장인 당신에게 하는 건 이상합니다만,
소장이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남매의자여 지내더니 동네 그 노파의 흉계에 빠져 외가로 가더니 중간에 그 길 중간에 도적을 만나 누이를 이름해. 그때 이 도적도 이제 이미 흉계 안에 들어있던 세팅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던 도적이에요. 자, 누이를 이름해. 그때 이제 누이가 거기 잡혀가다가 꾀를 부려가지고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당연히 이제 말하자면 구원을 받아가지고 누군가의 구출에 의해서 이제 명망 있는 집안에 들어가게 되고 주원장의 눈에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금 황후의 자리까지 오른 거죠, 그죠? 자, 그때 소장의 연유함으로 나이가 어려가지고 약하고 어리고 그래가지고 따르지 못하고 망극한 중 집에 돌아와 살기를 원치 아니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흐르고 흘러가지고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서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하나 항상 누이를 생각하면 서러워하더니 아까 대풍의 주렴 중 부인을 보매 누이와 방불하기로 자연 비창을 소이다. 우리 누나인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애타게 그리던 누나인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 상이, 이때 상은 이 상이에요. 윗상입니다. 황제, 임금을 가리킬 때 이렇게 상을 씁니다. 상이 답을 하기 전에 황후가 이 말을 듣고 좌우를 물리고 급히 나와 장백의 손을 잡고 방성대곡하며 오래도록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내가 내 동생 장백이냐 그 사이 죽었더냐 살았더냐. 그때 도적에게 잡혀갈 때 중로에서 잃고 어찌할 줄 모르더니 소상강 원혼을 면하고 자연 구하는 사람을 만나 부지하던 말이며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게 된 일이며 또 전후 살을 이르니,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에 있었던 일을 막 동생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장백이 슬퍼하며 희한하게 살아나 이처럼 만남을 신기히 여기고 즉시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땅에 탁 엎드리면서 옥새를 올리는 거야. 주원장한테, 명나라 황제한테 바치는 거죠. 이제 밑으로 들어가기로 하는 겁니다. 왜? 황후가 우리 그토록 그리던 우리 누나인데 내가 계속 이렇게 싸울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 나의 누이가 죽은 줄로 슬퍼하였더니 하늘의 도움을 입어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상이 그 처지를 혐의치 아니하여 꺼리지 아니하고 황후를 삼으시니 은혜 만극하온지라 수삼년 전쟁에 민심을 요란케 하오니 만사무석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복망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는 지인을 거두사 환공하심을 바라나이다. 항복의 말을 하는 거야. 내 누이를 꺼리지 않고 이렇게 황후의 자리에 앉혀준 거 감사하다고.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이제 용서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사죄를 하는 거죠. 상이 장원수가 돈수사죄, 머리를 땅에 대고 사죄하는 거 돈수사죄라고 합니다. 돈수사죄하고 옥새를 올리는 것을 보시고 환희하사 위로하시기를 짐이 이제 제업을 이루었으니 이제 모든 과업을 다 이루었어요. 그럼 이제 천하통일한 거죠, 그죠? 명나라의 이제 걸림돌이었던 장백마저도 내 휘하로 들어오게 됐으니까. 자, 제업을 이뤘으니 경의 공이 아니면 어찌 이에 이르리오. 네가 지금 나한테 옥새를 바치지 않았더라면, 너의 그 공이 아니라면 내가 이 모든 과업, 완전한 황제 자리에 오르는 이 위협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겠는가. 너 장하다. 너도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물론 어려웠을 거예요. 모르는 말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사극 본다 생각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모르는 말들이 나와도 큰 틀의 줄거리 파악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